자, 방문고등학교 원래 20번에 있는 문제 스타일은 어떤 문제 스타일이었냐면 괜히 나와 있는 개수들을 n에 관련된 식으로만 표현했을 뿐이지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한 거야.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직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n이다. 이렇게 준 거지. 근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1차 함수에서 1차 항의 개수는 바로 기울기를 말하지. 그러면 기울기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루트 3이 탄젠트 세타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거니까 아직 수원을 안 배운 학생들은 마이너스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x축과 연결된 세타의 값이 루트 3이 나오는 특수각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특수각이 몇 도야? 탄젠트 60이 바로 루트 3인 거니까. 그러면 x축과 y축이 우리 90도를 이루는 거 알죠? 그러면 나머지 저 색칠된 부분에 있는 각은 몇 도가 돼? 30도가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이 문제 자체에서 조건 가와 나를 만족한다 라고 했는데 조건 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에 나오는 꼭지점의 좌표가 0,2의 n-1제곱이라는 거. 그리고 r제곱 자리가 4의 n-1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r제곱꼴로 바꾼 거죠. 그래서 2 n-1의 제곱꼴로 바꿔주면 이 그래프 안에 있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까지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되면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KN을 구할 수가 있는데 K라는 거는 어느 쪽의 좌표인지를 다시 한번 보면 1차 함수죠. 이 1차 함수의 Y절편에 해당하는 게 바로 KN이라는 거지.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를 이용하느냐?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가 접해져 있어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를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식을 얻어낼 수 있어. 자, 근데 내가 여기에 나오는 KN이 궁금한 게 아니고 이 KN의 N자리에 1을 대입한 K1을 구하고 싶거든. 그래서 이 자체에다가 1을 대입을 하죠. 그러면 K1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문제 괄호에 K에는 양수입니다 라는 정보가 있어서 K1은 3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다시 그래프로 돌아갈게요. 그래프로 돌아가면 색칠한 부분이 SN인데 이 색칠한 부분만 우리가 이 그림을 이만큼 확대해서 보자는 거죠. 요 SN이 있는 이 삼각형. 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접점 부분이 90도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칠한 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거든. 다시 화면 줄여볼게.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가 이런 일부로 생각할 수 있잖아. SN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직각삼각형에서 가운데 있는 중심각 60도짜리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돼. 맞아? 자, 근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자니 높이는 아는데 밑변을 몰라서 우리가 밑변을 네모라고 할게. 이 밑변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탄젠트 30도 이용해서 삼각비를 이용해서 배워요. 이 삼각비는 중3 1학기 과정으로 우리가 선행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네모는 충분히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네모의 길이를 구한 다음 여기에서 중심각이 60도인 거 아니까 부채꼴의 넓이 구해서 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말로 설명하면 길까봐 미리 적어놨고 그래서 구해놓은 N자리에 2를 대입을 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K1 더하기 S2는 다음 문제와 같다라고 해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냐면 답은 5번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너네 학교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포인트는 어느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아까 1번 풀이에서 우리가 K에 2를 대입했을 때 여기에 2의 n-1제곱짜리에 2를 대입했을 때 2의 0제곱이라서 1이 되는 상황을 무조건 사용해야 하거든. 여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이가 중단돼요. 그래서 선행 개념을 사용했다 해서 재시험을 보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사실 20번 문제치고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번에도 말했지만 너네 학교 시험이 이번에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로 중간고사가 출제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재시험을 본다고 했고 번호도 단답형 전 그러니까 객관식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재시험 문제가 쉽게 출제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15문제를 추리게 됐어요. 다 기출 문제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15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라서 시간이 없다. 그러면 15번은 사실 스킵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난이도를 맨 마지막에 넣은 거고 그리고 너네 학교 선생님 중에 모의고사 기출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 문제를 다시 낼 때 좀 어렵게 낸다라고 하면 아마 모의고사를 예상하지 않을까. 모의고사를 감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최근 24년도 기출부터 추려봤습니다. 1번 정도가 사실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난이도와 흡사라기보다는 우리가 방금 풀었던 20번 문제보다는 좀 쉬운 버전이기는 하죠. 하지만 문제 그래프가 주어졌기 때문에 막상 모의고사를 볼 때에는 나 이거 풀기 싫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풀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나와 있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A,A고요. 기본적인 이론은 안다고 생각하고 설명할게.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냐면 루트 10이죠. R제곱이 10이니까 반지름은 10이 루트 10이 될 거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선생님이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점 y는 kx하고 만나는 이 접점까지의 거리가 루트 10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y는 ex와의 거리는 얼마라고 했냐면 루트 5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리를 표시한다면 원의 중심에서 y는 ex까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거리가 루트 5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해보도록 합시다. 이 길이가 루트 5인 거 이용하는 거를 1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루트 10인 거 이용하는 걸 2번이라고 할게. 그러면 1번 풀이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 A,A와 직선 EX-Y는 0 사이의 거리가 루트 5인 걸 이용할 거니까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요. 그러면 루트 4 플러스 1분의 절대값 2A-A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A의 값은 5가 됩니다. 여기는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씩 계산할 때에는 A가 이미 1번에서 얻어냈으니까 5,5하고 kx-y는 0 사이의 거리를 재요. 그러면 루트 얼마가 되냐? k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5k-5 이 길이가 루트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죠? 양변의 분모 곱해주고 양변의 분모를 곱해주면 절대값 5k-5는 루트 10k제곱 플러스 10이 되고 내가 양변 제곱해야 된다고 했죠? 왜? 루트는 날리고 절대값 없애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제곱이다.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3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3은 0이 나오고요. 얘네들 다시 인수분해 가능하죠? 3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k 값은 둘 중에 하나예요. 3분의 1 아니면 3이죠. 이렇게.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오지선단은 3분의 1밖에 없어서 답은 3번인 걸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아니 쌤 근데 만약에 3까지 있으면 어떡하죠? 그럼 문제 조건 잘 봐야죠. A는 0보다 큰데 0과 1 사이라고 했죠?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이제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해볼게요. 2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원의 위치관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에서 중심이 원점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직선과 만나는 원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우리는 뭐를 생각하냐면 원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원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이런 다양한 원이 있겠죠. 근데 이런 애들 중에서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지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와 만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거를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여기에서 만나는 원의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어떤 원이 돼야 돼요? 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와 접하는 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작은 원이려면 넓이가 최소인 원이려면 우리는 이 접하는 원이어야 하는 거지. 그러면 수선의 발 내린다 라고 생각을 할 때 0,0과 2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돼야 돼요. 이 반지름은 어디서 얻어요?
원 C의 넓이가 45 파이라는 데에서 얻죠. 왜냐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라 R 제곱이 45인 거고 나는 여기에서 R은 얼마? 루트 45니까 3 루트 5인지를 알죠. 얘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자,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다시 가요. 루트 4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k. 얘는 계산이 좀 더 간단하네. 3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어떤 값 계산할 수 있는 거야? k가 될 수 있는 건 어떤 애밖에 안 된다? 15밖에 안 된다. 원래는 풀마 15인 거 알죠? 근데 문제에서 양의 상수 k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15가 된다라는 거죠. 2번 문제가 선생님이 낸 15문제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난이도가 1번이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슬슬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한번 접해 볼 건데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좀 많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x축 접해요. y는 mx 접해요. 반지름의 길이 얼마예요? 반지름의 길이 2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2예요 라는 것을 이 그래프 위에다가 그려 넣을 때 막 그려 넣는다기보다는 좀 더 문제 풀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그려 넣는 게 좋은데 선생님이 봤을 때에는 여기 x축과 직선에 접해요 라는 멘트가 있어서 중심에서부터 요 x축까지 접한다 라는 멘트는 나한테 뭘 알려주는 거냐면 중심에서부터 이 P점까지는 무조건 반지름의 길이 얼마를 가질 거다? 2를 가질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왜 꼭 P점을 지나나요? 라고 질문을 할까봐 이 문제 읽고 선생님 설명 지금 듣고 있는 거라면 더 이해 갈 텐데 문제에서 P점이라는 게 어떻게 설정됐냐면 X축과 원이 만나는 점이에요. 즉 X축과 원이 앞에서는 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만나는 점을 P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P가 접점인 거라서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거 잊으면 안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 우리가 여기에서 R이라는 점은 Y절편으로 잡았죠. 여기에 누구의 넓이를 알려줬냐? ROP의 넓이를 알려줬죠. 그러면 ROP의 넓이가 16인 거를 이용해서 60m을 구해라. 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자,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은 어떤 거를 계산해 보고 싶은 거냐? 그렇다면 삼각형의 넓이를 활용하고 싶은 거라서 우리는 R점의 좌표와 P점의 좌표를 알면 삼각형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를 알게 되는 것과 같은 형태라서 넓이 16을 이용할 수가 있죠.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곧 P의 좌표입니다. P의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A,0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까 반지름이 2라는 거를 미리 체크해 뒀기 때문에 원의 중심도 A,2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냐? 여기 원의 중심이 A,2라는 거를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는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이 직선을 왜 만드느냐? 이유가 있어요. 일단 선생님 설명을 들어봐봐. 자, 여기에 있는 원점과 A,2라는 이 원의 중심을 이을게.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아이가 되는 거냐? 얘네들은 바로 L이라는 직선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저 위에 이미 L이 있으니까. 그러면 L1이라고 할까요, 우리? L1이라는 직선이 있다. 이거 식은 어떻게 돼? Y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기울기니까 A분의 2X 이렇게 되죠. 선생님, 이 초록 색깔 직선은 왜 그으신 거예요? 왜 이 노란 색깔 직선 그으신 거예요? 선생님이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 P점과 Q점이 원 위에 있는 두 점이거든요. 그러면 이 PQ는 무슨 선이 되는 거냐면 현이 됩니다. 현. 근데 이 현은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선이 무조건 몇 도로 만나게 돼 있죠? 90도로 만나요. 그래서 이놈을 활용하기 위해서 긋는 보저선이 바로 L1입니다. 이 L1을 그으면 자연스럽게 직선 PQ 직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지나가는 한 점이 P점인 걸 아니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직선의 기울기에 X 좌표는 A, Y 좌표는 0, 지나는 A,0을 지난다.
이렇게. 그래서 직선 PQ 방정식을 이렇게 구해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P점도 A, 0인데 R점이 절정돼요. R점이 뭐니까? Y절편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R의 좌표는 Y절편을 구하면 0,2분의 A제곱이 되죠. 어디에서 Y절편이야? 지금 선생님이 계산하고 있는 식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우리 아까부터 킵해뒀던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이용을 해보자. 넓이 16이라고 했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따라서 A는 얼마 나와요? 64니까. 세제곱이 64니까 A는 4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아까 M이 뭐라 그랬죠? 우리? M이 원에 접하는 OQ 직선이 Y는 MX였죠? 그러면 우린 이제 여기부터 M을 구하는 노력을 다 해보면 돼요. A가 4라고 나왔으니까 이 원의 중심은 이제 4,2가 된 거죠. 나 반지름도 알아요. 반지름이 얼마라 그랬죠? 2라고 했죠. 그러면 4,2와 y는 mx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2입니다. 요 빨간색들의 정보로 문제 풀면 돼요. mx y는 0과 원의 중심 4,2의 거리가 얼마다를 이용하자? 거리가 2다를 이용하자. 그러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4m-2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m을 구해보면 m이 0이 나오던지 아니면 3분의 4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근데 m이 0이 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x축밖에 안 되는데. 그치? 그래서 우리는 3분의 4가 m값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고 문제는 60m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 거라 60 곱하기 3분의 4 답은 얼마냐면 80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4번 문제를 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혹시라도 과거에 냈던 모의고사를 기억하는 선생님이 계실까봐 13년도 거기는 한데 가져와 보기는 했습니다. 뭐 엄청 어렵냐? 그러면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기는 해요. 왜 어렵지 않냐면 이 문제를 풀어본 사람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래요. 한번 알려줄까? 여기에 나와 있는 등식이 있는데 곱해서 0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요 식 자체 x-y 3이 0이 되던지 아니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얘기군 이라고 알 수 있죠? 얘네들을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듯이 푸는 거 아닌 거 알지 얘들아. 지금 고등이야. 중등 아닌 거 알지? y는 x 마이너스 3 직선식으로 쓴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벌써 내가 이렇게만 정리했는데 눈치챈 사람 있어? x 앞에 기울기가 얼마예요? 1. x 앞에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이 두 그래프는 서로 무슨 관계다? 수직 관계라는 말을 하는 거야. 수직 관계. 근데 이게 원방이 아니잖아요. 무슨 상관이죠? 상관이 있죠. 왜냐면 내가 구해야 되는 요 값을 최소값을 뭔지 모르니까 나 얼마라고 할 거냐면 K라고 할 거거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내가 얘를 K값이라고 할게.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꼴이 되는 건지? X제곱 더하기 Y제곱 때문에 얘는 원방 되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쌤, 근데 여기에는 6 때문에 거슬려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거슬리니까 이렇게 해보면 어때? 대신 기억을 꼭 해줘야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만 K라고 해. 그래서 가장 작은 K값을 구하는 거죠. K의 최소값 구한 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6을 곱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K라고 하면 얘네들은 뭐가 된다? 원방이 된다. 원의 중심이 얼마짜리? 0,0짜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아까 전에 0,0에다가 반지름의 제곱이 K라는 원이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 위에 돌아다니는 XY여야 되는 거 알지 얘들아? 여기 위를 돌아다니는 XY에 대해서야 하나는 Y는 X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했으니까 하나하나 그래프 그려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려줄 수 있냐면 자 요렇게
여기가 2고 여기가 2인 상황인 거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그려져야 돼? 나머지 하나는 x 마이너스 3인 거니까 x좌표는 3이면서 y좌표는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줘요. 쌤 근데 얘네들은 K라고 하신 거지 꼭 여기에 접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죠? 얘들아 접한다는 보장은 여기에 있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실수 x, y 가래.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요 1차 함수 두 개의 x, y가 무조건 이 문제에서 말하는 최소값을 얘기하는 x, y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둘 중에 OR이잖아. 하나라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접하는 경우를 하나 그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쌤 근데 이 그래프가 아니라 이렇게 그리셔도 됐잖아요. 이렇게 하나랑 그쵸? 요렇게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러면 이제 3이 되는 거죠. 지금 2 있는 자리가 3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들어가 줘야 돼? 얘네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초록색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초록색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경우가 만족하지 않아요? 는영이 만족하지 않죠. 얘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파랑 색깔 선만 생각하기로 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돼요. 여기 부분하고 우리 원의 중심 0,0하고 길이를 재면 얼마 나와야 돼? 루트 K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자, 다시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하고 원의 중심 0,0 사이의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럼 루트 1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 얘가 누구랑 같아야 돼? 반지름이랑. 그럼 우리가 이때 K값 얼마 나오면 2 나오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최소값은 얼마예요? 6K란 말이죠. 그래서 답은 1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5번 같은 경우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설정값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설정값을 잘해야 되냐면 원이 4개가 있죠. 근데 4개의 원이다 보니까 각각 원의 중심이 존재할 거란 말이죠. 우리 그 원의 중심의 좌표를 정확히 문제에서 줬나요? 안 줬죠. 그러면 나는 문자로 시작점을 정해야 돼요. 이렇게. 선생님은 라지 A를 A, B라고 시작점으로 둘게요. 왜? 1사분면에 있는 원의 중심이라 가장 만만해서 잡은 거야.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우리 모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는 거 잊은 거 아니죠? 혹시나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색칠을 좀 해볼게요. 3x-y라는 이 직선하고 x-3y는 0이라는 이 직선하고 지금 다 뭐하고 있다? 접하고 있다. 보이죠? 그러면 당연히 요 a라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는 전부 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지면 반지름의 길이라 모두 같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a, b랑 그리고 3x-y는 0, x-3y는 0이라는 이 두 직선 간의 거리가 어떠하다? 서로 거리가 똑같다. 반지름으로 해서 식을 만들어 볼게요. 루트 9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3a-b라는 식이랑 루트 9, 여긴 1 플러스 9긴 한데 그냥 9 플러스 1로 먼저 쓸게요. 여기는 a-3b 이렇게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양쪽에 루트씩 곱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절대값과 절대값이 똑같을 때는 어떻게 써요? 3a-b가 풀마 a-3b 됩니다 라고 쓰죠. 이거는 필충 조건이고 너네들이 기억해야 되는 사항이고 절대값 두 개가 똑같다면 한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이거 기본 이론입니다. 이번 중간고사 범위에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은 두 개죠. 하나는 b는 마이너스 a라는 거 또는 b는 a라는 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네들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a, b는 누구를 대표로 나타내는 점이었죠? 중심을 대표로 나타내는 점이었는데 이 중심을 대표로 나타내는 점들은 이런 관계성을 만족한대요. 이런 관계성을 만족한다는 데에서 우리는 원의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는 얘기구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는 얘기구나. 여기 두 번째에서는 원의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는 얘기다? y는 x 위에 있다 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이 말은 또 빨간색으로 표시해주면 이런 거죠. 원의 중심 종류가 4개인데 4개 중에 그래프를 보아하니 A와 C라는 거는 어느 선을 지나가요? Y는 X를 지나고요. 원의 중심 Y는 X 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 4개 중에 B와 D를 연결한 요 직선, 얘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y는 x 위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얘기했던 걸 기억해서 이제 4인 거를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밑에 자리 없어서 선생님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 첫 번째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지금 얘기했던 A, B라는 원의 중심 있잖아. A, B가 어디에 있는 경우 생각해 보자고요. y는 x 위에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우리 원의 중심은 지금 뭐가 돼요? y는 x니까 x, y 똑같죠? 그래서 이제 b도 a가 되는 거죠. 이거와 반지름이 4인 거 이용할 거라 그랬잖아. y는 얼마? 3x 이용해볼게. 3x 마이너스 y는 0인 거죠. 이거의 거리가 반지름 4와 같은 경우로 식을 세워보자는 거지. 그러면 루트 9 플러스 1분의 절대값 3a-a 요 값이 얼마인 거냐면 4 이렇게 나오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a가 될 수 있는 거는 풀만 붙여줘야 돼요. 절대값이라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나는 여기서 바로 2 플러스 2 루트 10일 때에는 1사분면에 있는 a 생각해서 요렇게 하나. 그쵸? 그 다음에 3, 4분면에 있는 c는 a가 몇일 때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2 루트 10일 때. 그럼 이때 y좌표도 y는 x 위에 있는 거니까 요렇게. 그래서 a좌표와 c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가볼까?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 우리가 계산해 놨듯이 a, b가 어디 위에 있는 경우 얘기해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 경우일 때는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x랑 같다 그랬어요. 그럼 x가 a라고 하면 y는 이제 마이너스 a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누구? 뭐 두 직선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지만 웬만하면 3x 마이너스 y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이의 거리가 방금 위에서 얘기한 대로 반지름 길이 4랑 같을 때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루트 9 플러스 1분의 절대값 3a 플러스 a는 얼마가 되는 거? 4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얻어낸 게 a 값은 풀마 루트 10이구나 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아까 1번과 마찬가지로 우리 b의 좌표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루트 10, 루트 10이고요. 그 다음에 d의 좌표 나오는데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A, B, C, D를 구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A, B, C, D의 뭐 구해달라? 넓이 구해달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자, 이게 무슨 사각형인지 알아야 넓이를 구할 텐데 방금 우리가 빨간색으로 가이드 쳐놓은 거 보니까 이 기울기가 서로 뭘 얘기해요? 곱이 마이너스 1인 90도를 얘기하죠. 그러면 대각선끼리 크로스될 때 90도가 되는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밖에 없다? 마름모밖에 없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 나와요. 마름모, 대각선이 수직인 사각형 마름모.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마름모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한 대각선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이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AC의 길이 곱하기 BD의 길이로 계산을 하면 답은 8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길이 구하는 방법 알죠?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계산하면 나와요. 참고로 5번은 너네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중간고사 때도 선생님이 풀려봤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는 합니다. 내용이 들어보면 알겠지만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찰지게 구성되어 있죠.
여기에 원의 중심과 한 점의 길이도 알아야 되고 원하고 접할 때가 반지름 길이랑 같다는 것도 알아야 하고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아우르는 능력도 필요하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나름 시험 기간 때마다 풀려주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같은 경우는 더더더 쉽죠. 이미 앞에 5번까지 하고 와서 더 쉬운데 우리가 이 이차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뭐로 한대요? 중심으로 한대. 중심의 좌표가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죠. x를 n이라고 놓으면 y좌표는 무조건 자동적으로 n제곱이 되는 거고 내가 여기랑 어디에 접해요? y축에 접한다. 아, y축에 접한다 라는 거에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냐면 반지름의 길이는 원의 중심의 어느 좌표의 절대값과 똑같아요? x좌표의 절대값과 똑같죠. y축에 접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그렇다면 얘네들은 y는 루트 3x 마이너스 2와 원의 중심 n, n제곱 사이의 거리를 얼마라고 할 때? 절대값 n이라고 할 때로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식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원방과 직선의 방정식이 엮인다라고 하면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멘트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1 플러스 3분의 그래서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아직도 내가 헐겁게 외우고 있다라고 하면 한 문제 재시험 보는 거지만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정리하면 n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n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우리가 여기에서 구하고 싶은 게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AB라고 할 때에 뭘 구하고 싶어요? AB를 구하고 싶죠. 여기에 n에 관한 2차식의 n 값이 결국은 누구의 값이에요? n은 해의 값이죠. 얘는 반지름 n의 값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 2차식의 두 근의 곱이 곧 이 문제에선 AB가 되는 거죠. 그래서 2가 됩니다. 100 곱하기 2는 얼마예요? 답은 200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자, 7번에서 y는 fx, 그 다음에 원방 이렇게 하나밖에 안 줬죠. 근데 나한테 뭐 준 게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y는 fx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풀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대신 나한테 준 정보가 뭐냐면 접점이 몇 사분면에 있다? 2사분면에 있다 라는 거라서 요거 믿고 문제 풉니다. 자, 일단 fx는 정보가 없어서 이 그래프의 모양만 보고 이거 직선이겠구나, ax 플러스 b꼴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설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이 2사분면 한 점에서 접하거든? 그러면 접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y는 ax 플러스 b와 원방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에 무슨 근 가지면 된다라고 계산하면 돼요? 한 점에서 만나니까 중근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얘네들 y 자리에 대입해서 x에 관한 2차식을 만들어요. a제곱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2abx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5는 0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럼 판별식을 생각을 할 때 얘는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 b제곱 마이너스 25는 0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좀 지저분하긴 한데 다행인 건 a제곱 b제곱이 없어져요. 그래서 25 b제곱 마이너스 25a제곱이 되겠죠. 25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5는 0이 돼요.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내야죠. 접한다는 데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f5의 f5 값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fx 지정해 놓은 식이 있잖아요. a, b 따로따로 구할 수 없는 식이죠. 인수분해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랑 5를 직접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봅니다. 마이너스 5a 플러스 b 5를 넣으면 5a 플러스 b 합차네요. 얼마 나와요? 25a제곱 앞에는 마이너스 붙고 플러스 b제곱이란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계산해 나왔던 데에서 25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마이너스 25 나왔거든? 그거를 여기다가
활용하면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25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오잖아? 답은 얼마예요? 25 이렇게 되겠죠.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옵니다. 자, 8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전에 풀었던 몇 번 문제였었더라? 기억이 갑자기 가물하네. 5번 문제였나요? 우리 곱해서 식 만드는 게 잠깐만요. 프린트 다시 보면 4번이었구나. 자, 4번 문제의 확장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여기에는 8번 같은 경우에도 직선의 방정식이 있기는 있으나 우리가 평행하고 접점 P1과 P2를 가지고 와서 그 점을 대입한 다음 시계값을 물어보고 있단 말이지. 자, 근데 우리가 얘네들을 계산하기에는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최대한 내용을 쪼개보려고 얘기하면 반지름 C1의 반지름은 1이라는 것과 C2의 반지름이 2루트 2라는 것밖에 얻을 게 별로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이 그림에서 최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활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C1의 반지름은 안다고 했나? 그러면 여기 원의 중점에서부터 이 접점까지의 거리, 직선 L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나오겠어? 1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식은 여기에는 L 직선은 어떤 게 되는 거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1은 0이 되는 게 L 직선인데 이거와 0,0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1이다로 문제를 푸는 거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1이니까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구나. 요거 하나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